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부천 제1시장. 평소처럼 이날은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평소 분위기를 깨 부순 건 시속 40km의 속도로 150m를 질주한 1톤 트럭이었습니다.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이 트럭을 운전한 사람은 67세 남자. 바로 이 시장에서 40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성실한 상인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는데 차가 움직이자 당황해서 라고 조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고령 운전자 사고가 4건 더 발생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입니다. 여기 정확한 수치를 보도록 하죠. 2024년 전체 교통사고는 총 19만 6,349건. 그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만 2,406건에 달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21.6%라는 놀라운 비율이 나오죠. 2020년에는 14.8%에서 불과 4년 만에 7%포인트 급증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은 14.9%, 하지만 사고 비율은 21.6%, 사망사고만 따지면 29.2%. 이 비율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은 65세 미만보다 13%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죠. 부천 제1시장. 그날 아침 67세 A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떠왔습니다. 무려 40년 경력의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트럭에서 수산물을 내려놓고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을 했습니다. 후미가 다른 상인의 매대에 살짝 닿았고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지 않고 내려 차가 혼자 움직인 겁니다. A씨는 깜짝 놀라 다시 탑승했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힘껏 밟은 그 순간 A씨의 발은 브레이크가 아닌 페달을 밟았던 것입니다. 132m를 시속 35에서 41km로 달렸고 분식점과 붕어빵 가게, 채소 가게, 옷 가게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과 70대 할머니, 60대 여성, 20대 청년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18명이 다쳤죠. 운전자의 트럭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죠. 블랙박스는 정확히 그의 발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치는 A씨의 과실을 명백하게 증명했죠. 부상자는 총 18명. 한 의료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80% 이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의 경우 신체 회복이 느리고 사고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장 상인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죠. 목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는 최대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죠. 이 법의 기준대로면 4명이 사망해도 22명의 인생이 바뀌어도 최대 5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1년 4개월 전 2024년 7월 1일 서울시청역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가 200m를 역주행한 끝에 인도로 돌진했고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금고 7년 6개월, 그것도 교특법 상한 5년에 중상에 2년 6개월을 더한 것이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명을 죽여도 5년, 10명을 죽여도 5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생명의 무게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어도 형량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부천 사고와 시청역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몇 년이면 나오는 건가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이죠. 앞서 다룬 부천시장 사고의 운전자 67세 A씨는 이 시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자리를 지켜왔죠.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하지만 나이가 많아질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순간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뇌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브레이크 반응 속도는 2.28초, 비고령 1.2초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죠. 페달 오조작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9에서 2024년 발생 건수 중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실패일까요? 운전면허를 반납하세요. 요즘 정부가 권유하는 말입니다. 서울시 기준 면허증을 반납하면 연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죠. 하지만 반납률은 고작 3%대입니다. 사실 저라도 반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씨는 생선가게 상인이었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로는 생선을 나를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생계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고령자들에게 자동차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이 달려있는 필수품이죠. 단순히 지원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면허를 반납하라고요?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수단인 운전을 포기하면 뭘 먹고 살라는 건가요? 국내에선 현재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 능력 테스트는 없죠. 단순히 인지 기능 검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통과율은 90% 이상입니다. 너무 형식적이죠.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은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차량만 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 보조금 지급되죠. 벌써 의무화된 지 7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70세 이상 매년 재심사 실시, 능력에 따라 운전 지역 제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금지, 70세 면허 만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1월 현재 조건부 면허제는 검토 단계이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은 시범사업 정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80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페달 방지 장치 의무화는 2029년부터이고 이마저도 신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죠. A씨는 사고를 대비해서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가 만약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있었다면 4명은 살아있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추산 2050년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31.1%로 3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67세 생선가게 상인 40년 경력의 운전자여도 고령이 되면 면허를 뺏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두 번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왜 2029년인가? 좀 더 앞당길 수는 없을까? 세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최대 5년 여러 명의 목숨을 하나로 치환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번째, 정년은 연장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65세 이상은 노인인가? 다섯 번째, 시장에 차량 출입을 제한해야 하나? 그럼 상인들은 어떻게 물건을 나를까? 우리도 늙습니다. 저도 요새 부모님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할 때가 많죠.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20년 후 우리가 받을 대우입니다. 부천 제1시장 사고 이후 매일 새로운 고령 운전자 사고 뉴스가 소개됩니다. 부천시장 상인들은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줄어들었죠. 시청역 사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형량을 다투고 있고 다음 달 초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이 문제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되죠. 국민의 관심이 법을 만들고 세상을 바꿉니다. 부천 제1시장과 서울시청역에서 사라진 13명의 생명.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이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끝에서 위태로운 고령 운전자 이야기.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